만 1살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수인 씨. 하나뿐인 아이인 만큼 유아용품을 고를 때도 입소문이 난 제품에 더 손이 갑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이제 첫 아이다 보니까 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으로 좀 좋은 걸로 사다 먹이고, 옷도 좀 예쁘고 인기 많은 제품으로 사 입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동 자녀를 공주, 왕자처럼 키운다는 골드키즈 문화로 백화점, 유아, 아동용품 매장에서 100만 원을 웃도는 고가 상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유아용 전동차 상품입니다. 400만 원으로 떠는 고가의 상품이지만 구매를 위해선 2,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성인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올, 스톤 아일랜드 등도 키즈 상품군을 국내에 런칭했는데 목표액의 30에서 50%를 초과 달성한 상황. 넓은 공간에서 명품 키즈 상품만 상설 팝업 스토어로 운영하는 백화점 점포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의 아동 상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5%, 현대백화점은 3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 명품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성장폭은 더 큽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과 골드키즈 문화 확산으로 프리미엄 아동복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프리미엄 아동복 시장은 두 자릿수 신장세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부모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백화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유아 아동 시장 불황을 모르고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키즈를 타겟팅한 사업군, 어떤 전략인지 유통산업부 전효송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저도 이제 요즘 SNS 보다 보면 뭐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유모차, 뭐 기저귀 가방 이런 게 인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업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네요, 보니까. 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경쟁은 보통 백화점과 백화점 그리고 백화점과 명품 플랫폼 사이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 업계의 경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즈 명품 브랜드는 최근 인기리에 판매 중이지만 성인 명품 브랜드만큼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 정식 런칭돼 있는 브랜드지만 키즈 상품군은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골드키즈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보고 콧대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백화점 간에는 어떤 키즈 브랜드를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지로 자존심 싸움 겸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베이비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단독 입점시켰고요. 예.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말 스톤 아일랜드 키즈를 시범적으로 들여왔습니다. 다만 백화점 3사 중에서는 현대백화점만 단독 입점 브랜드가 없어서 자존심을 조금 구긴 상황입니다. 이게 명품 키즈 분야가 또 다른 경쟁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백화점과 명품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급하면 백화점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게 하죠. 되죠. 예. 하지만 골드키즈 수요는 명품 플랫폼에 시장을 어느 정도 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키즈 브랜드를 추가로 들여오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양적 측면에서 백화점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하다 그리고 머스트잇 같은 명품 플랫폼은 유통 전략으로 병행 수입이라는 유통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브랜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들어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상품 선택지가 더 많은 게 이 병행 수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말씀해주신 명품 플랫폼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병행 수입이라는 용어가 많이 또 쓰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네, 병행 수입은 정확히 말해서 해외 명품을 정식 수입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나 개인이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정식 수입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랜 기간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장된 AS를 좀 강점으로 꼽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키즈 명품은 아이들이 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오래 쓴다는 개념이 성인 명품보다는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AS 여부가 그리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 상황입니다. 때문에 키즈 명품에서는 이들 명품 플랫폼의 성장률이 신세계백화점을
신세계백화점과 뭐 현대백화점 등 이제 대형 백화점들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 측면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건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실 정식 수입 구조만 활용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일부 백화점들도 기존에 있던 명품 플랫폼들의 사업을 조금 차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 백화점도 직매입 편집숍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정식 출시하지 않은 키즈 상품을 백화점이 해외에서 직접 공수한 뒤 편집숍을 꾸려서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직매입 편집숍을 운영하는 게 병행 수입하는 플랫폼들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명품 플랫폼은 기존에 오픈마켓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계속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품 맞습니다. 논란도 종종 있었고요. 무신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백화점이 직매입을 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판매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신뢰도 차원에서는 훨씬 더 명품 플랫폼보다는 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백화점 업계는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리는 데 좀 주력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하면서 여러 키즈 브랜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편집숍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뭐 아카데미, 특히 골프 아카데미나 어린이 도서관, 놀이방 같은 것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젊은 부모들의 발걸음과 아이들의 발걸음을 백화점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품 키즈 시장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요. 골드키즈 백화점을 바꾸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금쪽이 내돈내산 공주 왕자님으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